자, 다음은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첫 번째 뭡니까? 원자재 시장을 또 이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예. 유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유가 얘기를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유가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고통을 주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유가라는 얘기를 이제는 조금은 결별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를 전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시장을 보시면 유가는 한 3% 이상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 침체라는 변수는 뭐 항상 유가를 상단을 막아놓는 뉴스이긴 한데요. 중간 선거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공화당이 하원은 뭐 거의 장악을 했고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특징이 뭐냐면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셰일가스에 대해서 조금은 비우호적인 정책과 유가가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셰일가스는 아직도 투자를 안 하지라는 그 배경이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한다면 이 셰일가스 업체들의 증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유가의 하락세, 하다못해 유가가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금리도 안정을 찾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긴축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또 안정세를 찾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 보니까 유가의 가격, 여기에 금리, 그리고 주식시장까지도 그대로 연동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오르고 그러면 긴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달러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면서 또 금리까지 오르니까 주식시장이 계속적인 우하향, 계단식 하향을 보였었던 게 또 유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유가가 안정세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가 안정을 찾으니 긴축에 대한 부담은 덜었고, 긴축에 대한 부담은 더니까 달러는 빠지고, 달러와 함께 금리가 하락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하나씩 계속 뭐랄까요? 얼개가 짜여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은 변수를 악재의 고리가 됐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시장의 선순환의 고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의 흐름을 보면 이미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또 반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어떤 시그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도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중간선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도 중간선거가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이다 보니까요. 여러 IB들 그리고 시장 조사기관들이 공화당이 집권되었을 때, 그러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거나 내지는 하원만 장악하더라도 시장은 어땠는지에 대한 통계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통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테면 웨스파고에서 1948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일 때의 성적이 어땠을지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무려 S&P 500 같은 경우에 2년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었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과거가 그랬으니 미래도 그럴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보장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한 재정 지출을 가져가는 특색이 있는 정당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없으면 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어떻게 시장은 좋게 해석하냐면, 재정 지출이 없어? 그러면 증세가 없고, 증세가 없다라는 거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오를 수 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국채 수익률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시장이 워낙 하향되어 있었고 고통의 2022년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뉴스를 시장이 조금은 좋아하는 뉴스들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예상컨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늦은 오후쯤 되면 미국의 선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아마 그 선거 결과가 공화당이 장악한다 그러면 시장 랠리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모멘텀 쪽으로 해석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중간선거 이후에 1950년 이후 통계를 내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12개월 동안 상승을 나타냈다. 그리고 상승 평균 수익률이 15%였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내년 이맘때까지 미국 증시가 꾸준히 오른다는 얘기인데. 뭐 매일매일 오르지는 않겠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면 2022년은 매일매일 빠진 느낌을 가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승도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우하향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시장을 선순환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얘기가 업종별 선순환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얘기냐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2,400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2,380 후반까지 와 있는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121선에 걸려 있어요. 121선을 뚫고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121선이라고 하면 뭐냐면 경기선입니다. 경기선이고 61선이 수급선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61선을 외국인들이 뚫어주면서 지금은 경기선까지 와 있는데 물론 이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지만 당장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센티멘트는 확산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선순환 업종별로 키 맞추기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업종별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차트인데요. 네. 그때부터 왜 보여드리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산 차트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IT, 2차 전지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밑에 있는 차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유틸리티, 미디어 엔터, 그리고 조선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중간선거 이후에 기대하는 쪽이 어딘가요?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예. IRA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그런 법에 대해서 개정 내지는 전면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최소한 지금의 현재 상태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2,400까지 끌어왔었던 반도체가 조금 쉬더라도 그동안 못 올랐었던 업종들이 키 맞추기로서 좀 시장의 안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차트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 차트가 주는 함의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일단은 그동안 끌고 왔었던 우리 시장의 반도체 2차 전지에서는 뭐 약간의 차익 실현이라든지 순고르기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주도 업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좀 소위 말해서 소외되었던 업종에서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는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키 맞추기라는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을 보시면 방산이라든지 원전, 더불어서 자동차 조선 쪽이거든요. 네. 이런 쪽이 올라가면 그동안 한바탕 좀 약간 시세를 줬다가 눌렸었던 업종인데 이제는 그쪽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선순환은 뭐냐면 다음 상승을 위한 조금은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우리는 미국 시장 마감을 계속 보기 때문에 시장은 정말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상승을 내년까지 이어나가고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 드디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 좀 특집으로 준비한 것이 예. 올해 가장 키가 컸던 2차 전지, 그렇죠. 내년에 또 장대 높이 뛰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